제가 기계공학과 캐스톤 디자인 에너지랩실에서 이제 캐스톤 발표를 하게 된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랩실의 지금 팀원은 김동현, 김승민, 김순종, 문세환, 박규영, 유정재, 정승범 이렇게 캐스톤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제 바로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ROV 원격 조정 수중 드론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드론의 종류 그리고 ROV 수중 드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드론의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조정기의 설계 및 제작, 그 다음에 완성된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OV 수중 드론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만들었을 때 우선은 역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와 정순봉 학생은 주로 코딩, 아두이노를 이용한 코딩을 주로 맡아 하였고, 문세환 학생이 PVC 파이프 제작, 절단, 그리고 구멍 내는 등 제품의 가공을 도맡아 하였고, 그 다음 김승종과 박규영 학생이 프레임 해석 그리고 설계를 맡아 하였습니다. 유정재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PPT 제작을 김동현 학생이 하였습니다. 우선 드론의 종류입니다. 드론은 무선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탐사나 또는 의료용 드론, 그리고 측량용 드론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이 탐사용 드론으로 ROV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ROV는 여기 영어에 적혀 있듯이 리모틀리 오퍼레이트 언더워터 베슬 해가지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심해 자원 그리고 탐사 및 개발용으로 만든 무인 잠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ROV에 대한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에서 20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만든 이 무인 잠수정이 있는데, 만들고 나서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너무 유속이 빨라서 이 해미를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엔 미국에 있는 잠수정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억 원이나 투자를 해놓고 그렇게 좀 쓸모없는 드론을 만들어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드론들을 열거해 보았는데, 수중 드론에서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가장 저렴한 모델이 이 200만 원대부터 많게는 800만 원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모두 다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제품 모두 다 유선으로 연결되어서 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유선으로 조종하는 이유는 현재 무선의 원리에서 현재 저희는 무선을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 조종을 하게 되는데, 이 전파는 물속에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10m만 가도 잡 전파가 생겨서 제대로 된 조종할 수 없어서 현재 연구 중인 빛을 이용한 수중 무선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조차도 정말 깨끗한 물에서 최대 50m가 제한적인 드론입니다. 여기서 만약 탑도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조종거리가 20m, 10m까지도 짧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선으로 된 수중 드론은 없고 유선으로만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무선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유선으로 우선 만들어보자 해서 유선 수중 드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거는 짧게 무선 수중 드론을 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빛을 이용한 무선 조종은 현재 개발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무선 수중 드론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닷속에다 기지국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바닥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이를 이용한 무선 조종이 가능한데, 이는 정말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미지의 곳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도 이것도 상용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걸 무선 조종을 이용한 정도는 아니고 바닷가에 이런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태풍 시간인가
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통신 장비로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드론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의 유명 독일의 유명 이런 리서치 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가 조사한 결과 현재 이거는 2021년 작품입니다. 2021년도에 2020년에는 24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53억 달러의 규모로 드론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었고, 이제 2년 뒤에는 이제 101억 달러까지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드론 시장은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는 굉장히 큰 드론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개발하게 된다면은 약간 블루오션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중 드론을 만들 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다목적 설계, 이제 여러 센서를 부착을 해서 꼭 눈으로만 보는 것만이 아닌 여러 온도 센서, 그리고 뭐 탁도 센서, 여러 센서를 달아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설계를 중요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일단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물속에서 영상 소음 수신 장치를 이용을 해보는 방법을 구상해보자. 영상 소음 수신 장치를 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 앞서 보았듯이 현재 가장 저렴한 수중 드론 비용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비용 절감할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드론 부분 설계 및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발표할 때 디자인인데 이거를 이대로 제작을 하려 했다가 약간의 불안한 모습이 보여서 몇 가지 수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정 방법은 모터의 개수가 현재 3개인데 이거를 위아래로 띄우고 내리는 부분의 모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총 모터 4개를 이용을 하자 이었고, 그 다음 프로펠러를 처음에는 4개 4중날을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걸 실험해본 결과 3중날이 더 적당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개수를 늘린 이유는 이제 떠오르고 내려가는 이 속도를 조금 더 높이자, 그래서 추진력 향상을 위해서 모터의 개수를 변경하였고,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모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모터, 뒤에 모터 이거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제 앞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위쪽을 보게 기울일 수도 있게 기울기 조정을 위해서도 추가를 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중날을 3중날로 바꾼 이유는 이 밑에 있는 이유들인데, 첫 번째는 프로펠러의 내구성 향상입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아니라 물을 밀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4중날로 했을 때 내구성이 낮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검색을 여러 가지 해본 결과 이 3중날로 했을 때 물속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중날로 했을 때 모터의 개수를 늘리고 3중날로 했을 때 이 기체 컨트롤 난이도가 훨씬 쉬워진다고 하였고, 그 다음 3중날로 했을 때 이 가장 높은 난류운동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다에 있는 바닥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배들의 프로펠러들은 다 3중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강화 시 가장 적은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이 3중날로 디자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드론의 설계 도면입니다. 이 드론을 제작하게 된 부품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PVC 파이프를 연결을 시킬 L자 그리고 T자 파이프를 사용을 하였고 각각 8개와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 파이프 부분에 모터를 고정해줄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터 지지대는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였고, 각각 위쪽 그림이 이제 위아래로 부상하는 모터를 지지하는 부품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이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모터를 잡아주는 지지대입니다. 프로펠러의 모델링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모터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펠러를 끼게 되었는데 프로펠러의 직경을 50mm로 해서 피치를 90mm를 선정을 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주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펠러는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의 프로펠러를 보고 본따서 만든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프로펠러인데 이게 실제로 물속에 이제 구동을 해보니 축 부분과 이제 끝 부분의 프로펠러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축에서 이 지지하는 힘을 못 받아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부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프로펠러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안쪽 축 부분은 아예 통으로 다 축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두껍게 만들고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터 성정에 대한 동력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유체역학을 통해서 이거를 간단한 직육면체라는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우선은 저희는 이거를 15도씨 물에서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였고 그리고 드론이 움직이는 속도를 처음에는 1.5m/s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물의 점성 계수, 그다음 레이놀즈 수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항력 계수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나왔고 이 항력 계수를 바탕으로 마찰 항력을 계산해 보았을 때 0.4 뉴턴 정도가 나와 이걸 이용했을 때 동력은 0.2W가 나왔습니다. 0.2W면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저희가 그래서 드론에서 원하는 속력으로 한번 계속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3m/s까지 가는 드론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1m부터 1.5 그리고 3m/s로 움직이는 과정을 해서 계산해 본 결과 3m/s를 가정할 때 이 드론이 이제 마찰 항력을 이겨내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력이 최소 32W가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모터 성정을 할 때 모터가 36W급의 모터를 채용을 하여서 이 3m/s까지도 움직일 수 있도록 모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메시 N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중 1m에서 0.5m/s의 결과로 도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앞에 드론 앞부분이 130mm 앞쪽 그리고 뒤쪽도 130mm 뒤쪽으로 해서 메시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숫자를 잘못 넣었는데 이게 0.5m/s가 아니라 3m/s입니다. 3m/s로 결과를 도출해 본 결과 이 드론이 지나가는 유속을 속도를 재보니 앞부분 이제 카메라 박스가 있는 부분에 유속이 최대 9.6m/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속을 바탕으로 이제 항력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 카메라 부분이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 부분에서 작용하는 항력은 7.86 파스칼.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항력을 받게 되었고 이제 이 뒷부분에는 카메라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은 항력인 0.2 파스칼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면 쪽은 오히려 항력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양력이 작용한다는 의미이고 뒤쪽으로 힘이 가게 만드는 힘 마이너스 1.38 파스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바탕으로 이 프레임이 잘 버틸 수 있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 현재 이제 임장 응력, 그러니까 응력을 받는 최대 부분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17kPa이 나왔습니다. PVC 파이프가 임장 응력이 46MPa이기 때문에 3m/s 정도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번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설계 도면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앞쪽에 LED 2개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완성을 한 모습이고 위에 있는 은박지 부분은 이제 부력을 더 추가적으로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론 부분을 제작하는 비용은 저 PVC 파이프는 3만 원이 들었고 모터 구매는 84,000원, 그리고 모터 지지대는 3D 프린터를 하였기 때문에 약 8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총 19만 4천 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말고 이제 조종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조종기는 이제 모터를 4개를 다 바퀴 조절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제 토글 스위치, 정반향과 역반향으로 전류를 바꿔줄 수 있는 토글 스위치를 설치를 하여서 가변 저항기를 통해 이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 가변된 전류를 가지고 모터를 부동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토글 스위치는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6축으로 되어 있는 토글 스위치, 그리고 가변 저항기, 그다음 카메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랜 케이블, 그 다음에 오토바이 배터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구동을 해봤는데, 이 오토바이 배터리를 이용하면은 약 1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박스, 이 배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위험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종기 온오프 스위치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카메라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박스입니다. LED 2개, 그리고 카메라, 이 뒤쪽에는 아두이노가 들어가 있고, 아두이노에는 탁도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웹캠 리피터 송수신기, 이것은 이제 긴 길이를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송수신기를 이용해서 좀 멀리 영상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12to5 컨버터를 사용한 이유는 아두이노랑 이 웹캠이 5V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 배터리가 12V이기 때문에 이제 보드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5V로 바꿔줄 수 있는 컨버터를 이 박스 안에 넣어서 모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센서에 대한 이제 패러도인데,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4.2V가 됐을 때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 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볼트 값이 낮아져서 NTU 값, 그러니까 탁도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맑은 물에 넣었을 때는 4.2V 해서 0 NTU가 나오고, 이 탁한 곳에 넣으면은 0.1V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3000 NTU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4.2V가 보이시죠? 다음 이렇게 탁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플로우 차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 탁도 센서가 광 센서이기 때문에 처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 받아들인 빛의 양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볼트 값으로 환산해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볼트 값을 바탕으로 NTU 값으로 환산을 해서 볼트 값과 NTU 값 둘 다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LCD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 부분의 제작한 총 비용은 이제 프레임이랑 모터 구매, 그리고 그 지지대 부분까지 해서 총 19만 4천 원. 이건 앞서 설명드렸고, 조종기 박스를 조립하는데 총 26만 9,900원.
그다음에 카메라 박스 부분에 넣는 부품들이 총 15만 4천 원이 들게 되어서 이 ROV 전체를 제작하게 된 비용은 55만 6,760원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중에 있는 200만 원보다는 저렴하게 제작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제로 강가에 가서 영상을 몇 개를 찍었는데 1차 실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실험 영상은 이제 일단은 이 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 없이 찍게 되었는데 이제 좌우로 잘 돌아가고 앞으로 이동이 잘 되면서 후진도 잘 되고 여기가 수심이 약해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이 잘 안 보이실 텐데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는 것도 잘 됩니다. 그래서 1차 영상을 통해서 모터는 이제 아무래도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모터이기 때문에 방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구력 조정도 이제 카메라 박스를 달아서 구력 조정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중 드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박스랑 모든 걸 다 달고 이제 최종 실험한 2차 실험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4분할로 해서 위에서 찍은 전체 화면, 그리고 수중 드론이 실제로 녹화한 카메라 영상, 그리고 그거를 조정하는 조정기 화면, 그리고 탁도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 그래서 내부 4분할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캐스톤 디자인 발표하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2분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전진을 했다가 이제 하강을 한번 하고 다시 위로 하강한 상태에서 우측과 좌측을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부상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서부터 하강을 하게 되는데 물고기가 이제 좌우로 확인을 할 때 빛을 따라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남의 친구야, 저 친구야. 좌우로 잘 움직이고 이렇게 부상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하강을 시켜보는데 여전히 물고기는 그 자리에 많았습니다.
식으로 이제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닥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중 드론이 저희는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차 실험 영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각도와 그리고 카메라 영상까지 잘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이 무선 ROV까지 만들어 보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고, 그리고 이 탁도 센서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센서를 탑재를 해서 이제 강가 하천에 있는 이제 여러 정보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이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조금만 더 최적의 전원 관리 그리고 여러 더 효율 좋은 배터리를 바꿔서 조금 더 좋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ROV를 만드는 게 저희한테 다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도 있으면 교수님들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우선은 가격이 가장 먼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그 딱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여러 센서를 다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두이노를 넣어놔서 지금은 탁도 센서만 넣어놨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센서를 달면은 탐사용으로 측량용으로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중간 발표 때보다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게 또 설명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해석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뭔가 그 4학년 학생이 그런 걸 도출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왜 기존에 있는 제품과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던 것은 뭔가 이 팀이 뭔가 기존에 있는 거고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특허 출원까지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특허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뭔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있다 보면 특허 출원도 한번 해보는 거죠. 교수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 중간 발표할 때 김진수 교수님이 왜 이 수중에 들어가면은 그 물에 대한 기민 문제를 방수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처리했는지 요걸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순종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얘기. 그 학생들하게 이게 나도 사실 지난번 중간 발표할 때 이게 방수가 잘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걸 잘 처리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모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물 속에 원래 넣어놓는 모터를 사용을 해서 모터 자체에는 방수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전선 연결하는 부분은 납땜 후에 방수 수축 튜브가 따로 있는데, 그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전선 부분은 방수를 처리했고, 카메라 박스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락앤락통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지만 혹시나 거기 물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고무 패킹 부분에 실리콘 처리까지 한 번 더 해서 완벽하게 밀봉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수중 수중 모터를 그때 적당한 사이즈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 모양이에요. 수중 모터. 기존에 있는 수동모터를 한게 아니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가 그거를
그런 수준 모터를 썼다? 네, 맞습니다. 여기 문제는 지금 수압이 낮잖아요. 여기 지금 수압이 낮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모터를 썼기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는 그 모터는 수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물만 진입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내려가게 되면 압을 받으면 그렇겠네. 압을 받으면 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얼마 몇 미터까지 내려갔는지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저희가 내려갈 때. 그러니까 2m까지는 내려보았는데 이게 수심 깊은 곳으로 저희가 찾아가지 못해서 일단 그 2m가 최대였습니다. 방금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뭐. 박수.